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은 거 대비 외국에서 방문하는 인구 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그러면 어디로 쏠리고 이런 수요에 맞춰서 부동산으로 우리가 돈이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에어비앤비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유명한 그 넷플릭스 영화 아십니까? 예,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캐대언이라 그러죠. 이 캐대언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또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하죠. 자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캐대언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위상이 또 많이 올라가고 뒤에 배경에 사진 보이는 것처럼 저 남산 타워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또 예전에는 싸이가 또 한 건 해줬고요. 또 누가 있었죠? 뭐 그 더 옛날로 가면은 뭐 많죠. 근데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요즘에 저희도 몰랐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신 분인지도 저희 몰랐잖아요. 미국에 비로소 가면서 우리가 또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위선양 하시는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장난 아니게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요번에 캐대언 때문에 대한민국 방문객 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희소식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만 생각해봐도 아실 거예요. 두타하고 옛날에 밀리오레 동대문의 운동장에 있는 거 거기 가보면 어땠어요? 뭐 난리였죠. 거의 다 뭐 90% 이상이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고요. 정말 거기 새벽 4시에 가도 정말 아침처럼 벅적벅적하고 얼마나 휘황찬란했었습니까? 지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은 거 대비 외국에서 방문하는 인구 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그러면 어디로 쏠리고 이런 수요에 맞춰서 부동산으로 우리가 돈이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에어비앤비라는 거예요. 아직 10월 1일부터 이제 합법이 되지 않은 것들은 정리가 될 텐데요. 그 사이에 우리 이 경매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집중하셔가지고 뭔가 하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하시는 분들은 2개, 3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빌보드 차트, 이게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 1등, 4등, 5등, 10등이 이 골든, 이 캐대언에 나오는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를 장악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빌보드의 노래들을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대단하게끔 점령을 하고 있죠. 자, 캐대언이 몰고 온 열풍, 뭐 이런 기사도 떴네요. 외국인 박물관 이용 37% 급증.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관람료가 무료라고 하대요. 근데 그게 37%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석사진관 65%, 코노도 18% 상승했대. 코노가 뭐냐면 코인 노래방, 여러분. 코인 노래방. 그러니까 이게 지금 K 한류 열풍이 정말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는 우리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함께 이해하시고 앞으로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우리 몇 년 전에는 오징어 게임이 또 대박 쳐줘가지고 또 외국인들의 관심이 또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저력은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년에 또 후년에 제2의 캐대헌 제2의 오징어 게임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전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한민국을 맛본 이런 분들이 또 다시 재방문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우리 동남아 한 번 가고 안 가나요? 여러 번 가잖아요. 그죠? 일본 한 번 가고 안 갔나요? 여러 번 가잖아요. 이분들은 또 지속적인 우리의 이제 게스트가 될 거고요. 또 향후에 또 새로운 열풍 때문에 첫 방문하는 방문 게스트들도 점점점 많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머무르는 곳, 사실은 부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더 적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호텔보다는 사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또 우리 에어비앤비로 나와 있는 실속 있는 이 주택에 머무러 하는 거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때 우리 여기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비용 대비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통 이런 스탠다드 작은 호텔 하나 빌리는데 뭐 한 15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로 뭐 3룸
이런 거 1박에 막 5만 원, 6만 원 그래요. 더 찾아보면 저렴한 것도 있는데 조금 이제 좋은 입지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8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원래 그냥 호텔로 갔으면 어때요? 10몇만 원 줘야 되는데,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동남아 가니까 그 가격대지,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려 그러면은 1박 지금 스탠다드 호텔 예약하려면은 25만 원, 30만 원입니다. 주말은 40만 원 줘야 돼요. 1박에. 가장 기본 객실 예약 같은 경우도요. 근데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1박을 이용하면 투룸, 쓰리룸 같은 거, 예, 뭐 좋은 집 필요합니까?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같이 와서 이렇게 여러 개 방이 있으면 저렴하게 오랫동안 묵고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호하는 관광객 중에 호텔보다는 그런 거를 더 선호하는 관광객 이용률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예약이 잘 되는 곳들,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한 10분 내외에 있는 그런 곳들은 다 역세권으로 보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국인들한테는 한 3분 안에 갈 수 있어야지 역세권으로 보는데,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한 10분, 15분 안에 갈 수 있으면 역세권으로 보잖아요. 버스는 좀 두렵지만 지하철은 좀 괜찮잖아. 그죠?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곳들은 꾸준히 확실히 예약률이 많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합법이 아닌 것들은 없어질 텐데 굉장히 각광받고 인기 있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시고 조금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 요거 가기 전에 요 빨간 밑에 박스 요거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소비도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결제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이었다. 예, 여러분, 다행히 이 부산이 지방에 요런 게 또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퍼졌는 모양이에요. 약간 24시간 살아있는 도시.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이후가 되면 고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은, 우리 부산 살아있잖아요. 24시간이 살아있는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전 대비 우리 부산을 찾아가는 이제 관광객 수가 50만 명으로 2위인 일본을 앞질렀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부산 이용하는 관광객 수도 굉장히 많아졌대요. 네, 그럼 부산은 어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뭐 오피스텔은 안 되니까, 그죠? 이제 불법이라서 안 되고, 단독주택 오래된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독주택 오래된 거 이런 거 하셔가지고, 여러분 부산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호텔들도 많지만 비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농어촌 민박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5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38만 명을 기록하면서 연말까지 330만에서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24시간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래요,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여기 밑에 기사 나오죠. 2024년에는 CNN과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5곳에도 포함되는 등 글로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그래? 부산도 한번 가봐야겠네. 요런 분위기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는요, 지금 그 하이퍼루프, 여러분들 뭐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35분 만에 갈 수 있는 꿈의 운송 수단, 하이퍼루프. 이게 진공 상태에 이제 이 기차, 열차 같은 게 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진짜 이거 실험한 거 봤거든요. 이게 밑으로 해도 얘가 밑에 떠 있어요. 그 원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기사로 접하기에는 2040년 안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거제도까지 18분, 예, 남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국에 이제 여행객 수 내국인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면 사실 거제나 이런 남해 이런 데는 조금 방문자가 이게 막 상승되진 않아요. 예, 부산은 그냥 꾸준하고요. 내국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국인 입장에서는 어디가 가장 많이 느냐면 동해가 가장 많이 늘어요. 강원도 쪽, 강릉 쪽, 막 이쪽. 예, 왜요? 그나마 바다 느낌이 나는데 서해는 좀 너무 좀 약간 바다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근데 동해는 바다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2시간,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면서 그쪽은 느는데 밑에는 여행객이 많이 안 늘었거든요. 근데 하이퍼루프만 개통이 된다 그러면 남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데 이제 20분이면 가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땅의 가치도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비싸질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좀 먼 얘기죠. 이게 뭐 내년에 뭐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런 건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조금 땅을 좀 그쪽에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훗날에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아마 하이퍼루프가 생기면은 여행객이 훨씬 많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광명 KTX 역사가 생겼을 때 그거 실패한 역사가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비싸고 그거를 물론 조금 빨리 가긴 하지만 누가 그렇게 많이 이용하겠냐? 근데 지금 엄청 예약 꽉 차 있죠? 매년 여행객 그 이용자가 늘어가지고 그 지금 주차장 공사도 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걸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예, 저희가 1년 동안 그때 예전에 부산에서 강의한 적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부산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예약할 때도 이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연도별 외래 관광객 수가 코로나 때 이제 당연히 그때는 뭐 전 세계가 그랬으니까요. 요때는 뭐 어쩌 그렇다 치고 다시 지금 코로나 이전 수를 회복했습니다. 근데요, 코로나 이전부터도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나라 방문객 수가, 관광객 수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게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자,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급격하게 지금 막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캐대언의 열풍으로 분명히 25년도 그래프를 보면 훨씬 더 많이 우상향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오면은 어디서 주무세요? 90%는 사실은 그런 에어비앤비의 숙소를 묵는다라는 거죠. 외국인 883만 명이 한국에 왔다. 상반기 방한 관광객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25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국가별 방문 통계해 주셨는데요. 중국에서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1등이네요. 그죠? 일본 분들이 이제 옛날과 다르게 우리 또 한국을 그렇게 굉장히 동경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성세대는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을 지금 뭐 MZ 세대들은 한국을 굉장히 찬양하고 동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아주 좋은 반응이죠. 자, 대만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고요. 미국에서, 뭐 필리핀에서, 기타 국가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활기뛰는 관광서울 1년 새 호텔, 콘도 33곳이 늘었고요.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1년 사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요인도 있을 거예요. 이제 에어비앤비가 합법으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합법으로 신청하는 개수가 이렇게 2배 늘은 거지 실제로는 10월 1일이 되면 이게 이제 확 줄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이런 변화가 있구나, 우리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 자극이 되는 여러분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 이런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숙박업소 급증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3377 관광시대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이 정책은 연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그리고 1인당 지출액을 300만 원, 평균 체류 기간은 7일, 재방문율도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관광정책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거와 관련된 많은 문화관광 사업들이 지금 펼쳐지고 계획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더 많이 앞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됐다고 봐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K한류의 열풍이 이렇게 뜨겁고 좋은데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 K한류의 어떤 그 노래들, 막 댄서들 나와서 어떤 이런 쇼, 그런 행사, 파티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거북섬 있죠? 거기 지금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주변에 정상적인 아파트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생활형 숙박시설이거나 아파텔이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거기 상권 다 망했는데 차라리 거기 윈드서핑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정리하고 차라리 거기다가 뭐를 하는 거예요? 이런 K한류 컨텐츠를 거기서 그럼 데시벨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 음악 틀어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푸꾸옥 이런 데 가봤어요? 푸꾸옥 가면은
매일 파티예요. 매일 쇼를 하고요. 매일 폭죽 터트리고요. 난리입니다. 아, 그런 거를 여기 도입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거북섬도 살아나고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 회원님들 중에 또 거북섬에 몇 개 이미 옛날에 분양받으신 분 또 있단 말이야. 이 방송을 혹시 저기 그 시흥에 이제 저기 국회의원님들이 보시면은 꼭 좀 예, 좀 잘 좀 해서 이 기회에 우리 문화관광부하고 이제 좀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예산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를 딱딱딱 매일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것만 보고 거기서 이제 뭐예요? 골든 이런 노래 틀어주는 거죠. 캐대언 이런 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살려보자고요. 살려보자고요. 예?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상권 다 죽었잖아요. 살려보자고요. 예? 거기 바리케이트만 좀 걷어내도 돼. 좀 살아. 예? 여러분, 딴 데로 빠지지 말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내년에 더 관광객이 많이 늘 거예요. 지금도 많지만 더 늘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제가 우리 회원님하고 요즘에 요 에어비앤비를 물건을 하나 거래를 하게 됐어요. 거래를 하게 됐는데 조금 이렇게 위험할 뻔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이거 반드시 조심하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요 물건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분의 동의만 받으면 합법으로 그냥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맣게 써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회원님이 중개 거래를 한 거예요. 중개사님하고. 근데 여기 지금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특약사항에 보시면 위에 이제 뭐 당연히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3번에 보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사업자 관련된 사항에 동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사업자 관련된 사항에 동의한다. 에어비앤비 운영해도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이제 나중에 집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냥 중개인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게끔 그런 내용 잘 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중개사님한테 이렇게 에어비앤비 가능한 물건을 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감사 비용으로 150만 원 컨설팅 비용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거를 약간 수리하면서 이제 이쁘게 꾸미려고 하고 있는데 이 주인분께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걸 메꾸고 뭘 해야 된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업체가 일할 수 있게 해라, 나한테 돈 주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회원님하고 막 트러블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못하겠어. 이거 다 어떻게 맞춰서 해요. 이렇게 하면 돈 더 많이 들고, 이건 제 집도 아닌데,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4년 정도 하다가 이분이 이제 뭐 그만하겠다 그러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뭔가 협상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안 하겠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줬었던 2천만 원 돌려받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중개사님께서 150만 원을 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회원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죠. 난 에어비앤비 목적으로 했던 건데 그게 안 되게 돼가지고 너무 까다로우신 분이라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을 좀 이렇게 좀 돌려줘라. 아니면 다른 물건을 소개해 주든가. 예, 이런 건데 그분은 다른 물건 없다. 그리고 못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분쟁까지 간다 그러면 누가 승소할까요? 이거는 우리 회원님이 패소합니다. 왜요? 그런 목적이 명확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걸 여기다 명시를 해놨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만약에 처음에 계약과 다르게 다양한 뭐 문제로 에어비앤비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어떤 컨설팅 비용에 대한 것도 환급토록 한다. 이런 걸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걸 법적 근거가 없어요. 달라고 할 근거가 없어요. 일단 에어비앤비 사업자 관련된 사항 동의해가지고 해준 거 아니냐. 그건 두 분이서 협의가 안 되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 컨설팅 비용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꾸민 비용이잖아요. 150만 원이면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손해가 있지 않도록 이런 계약을 할 때에도 잘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시고 그렇게 잘 협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괜찮은데 또 혼자 하다가 실수하는 일이 생길까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경매 이야기 보시는 분들 이거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여러분들 하나 정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10월 1일이 지나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예, 물론 처음부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진 않습니다.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조금 더 걱정되는 거는 이게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에어비앤비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막 하면서 이게 막 주변에서 그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들이 막 발생하면서 이제 PD 수첩까지 막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이제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동의 잘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점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PD수첩이나 이런 데 다루기 전에 얼른 여러분들이 빨리 한 2개 정도 선점하셨으면 좋겠어요. 2개 정도만 선점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한 달 생활비는 다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꼭 파이팅 하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에어비앤비를 왜 지금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